예, 지금부터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병원 확대 추진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여기저기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멀리까지 오시게 해서 미안하고요.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까요? 최근에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김근식과 같은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우리 이웃을 활보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소아 성기호증은 정신성적 장애로서 상당 기간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자감독과 신사공개 외에는 소아 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강제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형을 선고할 때 적용하는, 그동안은 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했죠. 적용하던 현행 치료 감호 제도를 확대해서 소아 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여기에 국한하는 겁니다. 형기 종료 이후에도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재범 위험성을 낮춰서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치료감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또는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 성기호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형기 종료 이후라도 치료감호를 청구해서 선고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하겠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 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서 적절한 교육 개선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치료감호법에 도입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이 제도는 저희가 갑자기 저희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동일한 제도가 광범위하게 운용 중인데요. 법에 이건 이제 성범죄자 비자발적 강제 입원 제도라고 부르는데 원어로 말하면 Sexually Violent Predators Law라고 20개 주와 워싱턴 DC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법률로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위험한 성범죄자들의 형기 종료 후에 이 사람들을 특정한 요건에서 강제 입원시키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법률을 한국에 도입하되 소아 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에 국한하여 적용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흉포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소아 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가 치료감호를 받는 경우에 치료감호의 기간을 치료에 필요한 만큼 추가로 연장해서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행법은 살인죄를 저지른 피치료 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 감호의 기간을 2년 이내에 3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처럼 아동 성범죄를 범한 피치료 감호자에 대해서는 치료 감호의 기간 연장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첫째,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둘째,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피치료 감호자에 대해서는 치료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횟수 제한 없이 치료 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치료 감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 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우리 이웃과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10월 출소 예정인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씨의 재범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출소 전부터 보호관찰관이 사전에 접견하여 재범 위험 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 수법 등을 감안해서 19세 미만의 여성의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해서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둘째,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여 오직 김근식 씨만을 담당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준수사항의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등 행동의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로, 미성년 여성 접촉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신속수사팀의 현행범 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의 연장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그 외에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 치료와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등과 CCTV 증설 등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현장 검거 등으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안대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준수사항 등의 위반 요건이 충족되면 치료 감호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완성되면 앞으로 있을 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취지가 아닌 거죠. 앞으로도 법무부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미비점을 찾아내서 적극 개선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브리핑 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여기 저희가 같이 있는 저희 스태프들, 윤흥중 법무국장을 비롯한 저희 스태프들을 통해서 저희가 답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죠. 정말 YTN 우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처음에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범행을 저지를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론 형벌은 아니긴 하지만 소급표가 국회 통과까지 시간 꽤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소급표 적용은 안 되는 건지 하나고요. 그 다음에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수상 현황 보면은 기존의 언론 등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외출 시간 제한 연장이랑 주거지 및 여행 제한 말고 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이중처벌이나 위헌성 문제인데요. 이 치료 감호 제도는요, 형벌이 아니고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부과되는 보완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원래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나 소급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정한 것에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격,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를 가진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이런 새로운 요건이 인정될 때 한해서 인정되는 보완 처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범죄를 재차 처벌하겠다는 규정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형벌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권의 문제는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고려할 부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처분이라든가 치료 감호제에 대해서는 늘 이런 식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20개 주와 DC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아까 말한 섹슈얼리 프레데스 로가 있다고 했죠. 그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연쇄 성범죄자라든가 포악한 그런 범죄자들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법이 운용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1997년에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고 이게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 법을 그대로 따르자는 취지는 아닌데요. 이 제도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방어를 강력히 할 필요성이 크냐 아니냐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적어도 소아기호증이 명백하고 치료가 안 된 아동 성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취지는 오 기자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면 저번에 말한 거다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현행법 시스템 하에서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었던 거에다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다 아이디어 나오면 덧붙이고 이런 차원이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뭐 혹시라도 더 이걸 저희가 더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기자님들께서 저희한테 뭐 여러 방법으로 제안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급표 적용의 문제가 되려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거는 치료 목적, 치료의 필요성이 있느냐를 그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두순 씨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치료의 필요성이 없고 준수사항을 어기지 않는다면 이 법에 대해서 치료 감호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형벌 개념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상 죄를 새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요. 보안 처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과거에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헌재 결정이라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처분이라는 것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보안 처분이 만들어진 전에 거는 손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본권적인 면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그거는 이 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검토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아까 SBP 같은 경우는 성범죄자 일반에다가 그 내용을 20개 주와 미국 연방제도가 연방 정부가 벌려놨거든요. 저희는 오로지 소아 성범죄자, 소아 기호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한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제도고 그리고 입법례라든가 헌재 결정으로 볼 때 충분히 현행법, 헌법상 가능한 제도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인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게 인정이 많은 걸로 그 법안이 개정되는 건지 그럼 그 예. 인정은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어떤 취지냐면 소아성기호증이라는 것을 검사가 그냥 인정하게 되면 그냥 사또같이 되겠죠. 원님 재판같이. 그게 아니라 소아성기호증은 의심되는 표지가 있고 그 경우에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라든가 그 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서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다가 의심되면이라고 나온 것이 그거를 저희가 검사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 확정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의심한 거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적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다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료 보면 김근식에게 전담 보호관찰관 수감 접견을 통해서 재범 위험 요인 등을 파악했다고 하셨는데 이 재범 위험 요인이 구체적으로 뭐 이상행동인 건지 뭐 어떤 다른 위험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김근식 출소 후에 뭐 주거지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좀 정해진 게 있는지 좀 이게 지금 어차피 이분이 형을 종료하니까 우리 법상은 처벌을 받고 끝나는 분이니까 이분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프라이버시를 다 공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그 한도 내에서 조심하면서 말씀드리면 재범의 위험성 여부는 이분이 그 안에 계실 때도 이런 차원에서 저희 우리 교정 시스템 하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접견이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상황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굉장히 여러 가지 물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까지 특정한 주거지가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0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라는 새로운 준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촉 금지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아서 구체적으로 뭐 대화까지도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물리적인 접촉을 말씀하시는 건지. 의도적인 접촉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법원에서도 준수사항에 저희가 추가하는 청구를 했고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분에 대한 준수사항에다 이미 추가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추가로 몇 개 더 한다는 거는 지금 법원에다가 또 추가로 더 요청한 상태라는 거고요. 이게 근데 의도적인 접촉이라는 게 좀 다른 규정보다는 조금 이슈적인 통제인 것 같아서 이게 보호관찰관 1대1로 붙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통제하는 실효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제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어디 거주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서 경찰 등 CCTV로 지금 조두순 씨 하듯이 여러 가지 감시 체제가 마련될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방책만으로 모든 범죄를 다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부가 이런 정도로까지도 아주 강력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본인한테 주는 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술 먹고 깽판 치는 사람들이 조폭한테는 시비 안 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를 정확하게 그런 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비슷한 질문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 소아 성기호증 진단 및 판단과 관련해서 기존 언론 보도 보면은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소아 성기호증 2도, 조두수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부분 명확하게 확인이 좀 될까요? 소아성기호증이라는 말씀을 쓰는 건 이제 말하기도 좀 약간 불쾌한 용어긴 합니다만 그게 법률에 있는 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병증이 있다는 것은 정신성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두순을 예를 든 것은 그렇게 지금 이제 밖에서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요건이 문제가 된다면 어떤 정밀한 어떤 검사라든가 판단을 객관적으로 다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분이 지금 소아성 기호증이 있다고 단정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분이라시면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둘 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어차피 형을 종료하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다만 소아성 기호증의 가장 큰 표지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가 반복되는 경우. 그게 정신의학적으로도 가장 큰, 그러니까 그건 실현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지금 단계에서 그 사람은 이런 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뭐 어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김근식이든 조두순이든 둘 다 소아성 기호증이 의심이 되지만 그렇다라고 단정은 못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걸 제가 단정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죠. 그리고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는 그 여부를 저희가 그 결과로 보여드릴 겁니다. 다만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인범죄 피치료 과정
그 연장의 기간 자체가 살인범 6개월. 6개월. 근데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뭐 제한이 그럼 제한이 없으니까 여러 차례 기한을 회기를 연장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나가서 재범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다라는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만약 이대로라면 연장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치료감호제도 보호 이 제도라는 것은 사회를 방어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범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연장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살인 범죄를 졌다진 것에 대한 어떤 응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와서 또다시 살인 범죄를 해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거라는 우려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그 관점을, 근데 이제 소아성기호증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그게 완전한 치유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의학계의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판단의 문제가 있는데요. 살인의 습벽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형기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진짜로 아주 습벽을 저지를 정도로 많이 저지른 사람이, 글쎄요, 이거 앞으로 뭐 이걸 여러 번 정도 할 정도의 밖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 김근식 출소 대책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김근식이나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케이스였고, 좀 이런 대응들에 대한 뭐 지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추가를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성범죄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런 똑같은 대응이 가능한 걸까요? 가능해야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례에 대한 어떤 경각심과 이 사례에 대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제가 제도 개선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어차피 제도 개선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좀 더 경각심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말씀하세요. 예. 다른 하나 지금 여쭤봤어요. 뭐 오신 김에. 예. SBS 송영대 기자고요. 예. 질문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야당에서 여전히 장관님 탄핵론 얘기하고 있고, 한 야당 의원께서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여론에 이르렀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전망이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그 절차에서 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두 번째로 야당에서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기소하고 특나 FE 사건 검찰 송치한 것 관련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려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의 배우가 장관님이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도 혹시 입장 있으신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압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나오겠네요. 더 있으신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